여러분들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듯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지금부터 4반세기 전에 제가 강원도의 강릉에 아주 가난한 교회에 성당을 의뢰받아서 그린 스케치인데, 우연히 이것이 한국의 공간지 표지로 나와서 결국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어떻게 넘기나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세계적인 무슨 건축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화자찬을 해도 사실은 이룩한 것이 몇 개 안 되는 작은 교회라든지 또는 학교 공공시설, 이런 주택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일관된 것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한 미학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한 20년 전에 동경의 디자인 센터에서 전시되었던 어떻게 현대 건축이 과거의 지혜를 빌어서 우리가 재료를 절약하고 자연 통풍을 이용하고 그리고 빛을 아껴 쓰는, 전력을 아껴 쓰는 건축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서 발표됐었던 저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아까 가난한 강릉의 초등교회 내부 사진인데, 정말 소박한 재료로 마감되었습니다. 빛은 자연 채광에 의존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의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헌금을 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이 교회를 지을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타일이 없어서 결국은 깬 타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새로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버려진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일들을 깨서 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한테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었고, 가난한 교회에 대한 디자인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천에 있는 소위 브랑쿠스의 작품을 형상화한, 즉 부활의 달걀처럼 성상화된 교회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값싼 재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한옥을 다 부시고 개발하자는 데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소위 북촌에 한옥을 구입해서 사는 소위 일종의 프론티어적인 생활을 가족들하고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23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키웠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일 걱정했었던 것은 그 좋은 파락군을 버리고 이 빵학군으로 가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좋은 환경이, 좋은 집이 아이들을 스스로 교육시킨다라는 신념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제 큰딸 아이는 여기 대구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 전통적인 공간에 대해서 삶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공간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한옥 보존 운동으로 벌어지면서, 저는 결국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위원장으로 초대
이대를 해서 약 10년을 여당과 야당 정부와 같이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사실 198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약 20년 동안 재건축 활동을 했지만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별 도움이 되질 않아서 저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공공 디자인과 학교 교육에 제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했는데 이제 올해 제가 77이 됐습니다. 즉 여기에 여러 한국적인 특징, 즉 체나눔이라고 하는 디비전에 대한 것 생각들로 용문 그 청소년 수련관을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자연에 자기가 하나의 스타처럼 뽐내거나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스며드는, 그리고 어떻게 값싼 재료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해방 후에 우리 한국 건축가들이 2012년에 조선일보가 가장 잘 지은 건물 10개를 선정하라 하는데 주택작품에서 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건축가들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각골문에 있는 집이라는 그 한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즉 집이라는 이 위에 풀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그런 집에서 밑에는 돼지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즉 가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속에 있는 땅에 있는 뱀이라든지 이런 나쁜 짐승들 잡아먹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 농경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은 집들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옛날에 그 집에 대한 정신에 따라서 벤틸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했고 그러한 것들이 주로 이 집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상업 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서울에 있는 뱀버하우스라고 하는 불고기집인데 이 집은 전통적인 2층 이하의 주택가에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을 미술관으로 처럼 보이게 불고기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렌코라우스나 일본의 이토 도요 선생이나 톰 메인이나 하여튼 거의 세지마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집을 이용을 해서 이게 건축가의 불고기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자본가들한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어떻게 값싼 재료로 건축과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청양에 있는 가톨릭 미술상을 받았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지은 것은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인데 한 7,000평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기숙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의 채광을 이용을 하고 또 혹시 기숙사에 불이 났을 때 학생들이 그 다음 층 바로 아래층으로 발코니를 이용해서 피난할 수 있는, 즉 생명을 지키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들을 몇 장면 보여드리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시그루트 레베렌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설계했었던 장제장입니다. 이분의 건축의 내부 공간만큼 사람을 수경케 하는 공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종묘의 정전은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파르테논이라고 이름 부를 정도로 장엄합니다. 또 이것은 제가 찍은 롱샹교회인데 롱샹교회 역시 내외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저는 프리드리히 쉰켈이 지은 소위 노예바하에라는 새로운 초소, 소위 프로이센 공국의 초소를 지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조각, 즉 쾌테커블리츠라고 하는 하랄드 하케가 원 작품을 한 1.6배 정도 넓이를 키우고 부피로는 한 4배 정도 키워서 만든 소위 죽은 아이를
껴안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만큼 숙연한, 즉 하늘의 판테온처럼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눈이 오면은 눈을 막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이 동상을 타고 흘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야말로 저는 도시의 랜드마크고 기념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안양에 젊었을 때는 40살 때 이런 45m 되는 커다란 무주 공간을 가지고 있는 2,500명을 수용하는 큰 대성당도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또 원당에 있는 그 아파트 지구에 5년만 쓸 수 있는 교회를 지어달라 그래서 컨테이너와 유리와 철골을 가지고 임시로 썼다가 그 재료를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설계를 했습니다. 즉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가가 무언가를 그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그 대상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얀 게리 얘기했듯이 프라이어리티는 그 속에 그 도시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디자인은 맨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주차장을 저는 산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자연과 풍경을 어우리는 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슬며시 스며드는 그런 기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으면서 저는 인류가 농경을 어떻게 바꿔왔는가, 그리고 그래비티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끝내자고 합니다. 즉 옛날에는 이 높은 절벽을 이용해서 누때나 영양떼들이 줄을 이어가는 걸 보고 집단의 채집과 사냥 무리들이 많은 사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넘치는 비옥함으로써 소위 쟁기밭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그 혈거 생활을 했는데, 메이만드라고 하는 이 이란에 있는 이 혈거는 12,000년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저 안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것이 유지가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그 쿠르트족의 가장 중심지인 산악지대에서 찍었던 소위 킬리세 챙길리라고 마을인데, 이것은 움집입니다. 즉 혈거생활 다음에 움집이죠. 이 움집을 갔더니 피라밋인데 이것은 소똥으로 만들어진 피라밋이고, 소똥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치 볼리아코프의 그림처럼 구성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건 예멘에 있는 밭들입니다. 우리가 마테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지하 동굴에서부터 지상까지 지어진 우리의 12,000년 전의 최근세의 인류 역사들은 지금 갑자기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물음,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과 우리의 40년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소가 쟁기를 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워싱턴에 있는 그 예일대학교 2학년 학생이 만든 마야린이 만들어놨던 월남전 기념비만큼 뛰어난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풍경에 대한 것들, 즉 이것은 주이시들이 학살당했던 지도를 그린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치 길에 많은 해골과 관이 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시의 풍경을 만듭니다. 즉 여기서 콘크리트와 이런 그 그늘로만 만들어진 도시의 어떤 것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쓰여져 있냐 그러면 여러 데모대들의 시위 장소로 변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도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동경의 오다이바에 도시계획가로 초청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광장과 숲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한번 모든 건물이 지워지는, 이것은 백두산을 넘어가는 길을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장 이용준 관장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갈지자로 느릿느릿하게 그래비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걸어갔었던 길을 생각해 보고, 또 지그루트 레베렌츠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낼 때 생명나무를 심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해야 될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